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 국가수 오늘도 다 함께 출발!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15년째 이레즈미를 공부 중인 무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13년째 이레즈미를 하고 있는 호리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째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타투 아티스트 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17년차 신정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활동하는 12년차 타투이스트 해빗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타투 경력 15년차 호리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명아 넌 어떻게 생각해? 미술이랑 관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생각을 할 때 타투 미술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어느 작업자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타투는 뭔가 이제 좀 퇴폐미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답이 좀 이상한데. 그 괴기스럽고 조금 더 뭐 무서워 보이고 뭔가 어두운 뭔가를 이렇게 좀 추가를 해야 된다. 그냥 이제 마냥 그림을 그려내는 일반 미술과 타투 미술은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말 끝은 이제 미술로 그렇죠. 끝나잖아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미술이 타투 미술 차이가 있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표현법에서 조금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생겨난 게 미술로 그렸던 그림들을 예전에는 뭐 장비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용품들의 한계점이 있어서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미술이 틀리다. 너 이 그림 들고 와도 이거 몸에 못 새겨 하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기술도 장비도 워낙 좋아져서 한계점이 없이 거의 다 표현하기 때문에 큰 맥락이지 않을까. 그냥 뭐 그리는 판 도구가 틀릴 뿐 같은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요즘 텐즈는? 차이가 없잖아요. 종이에 그려낼 수 있던 것들을 피부에서도 요즘엔 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엔 안 됐어. 그쵸. 막 이런 얇은 라인들도 안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도 형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잉어하고 용은 타투 미술이고 그 나머지는 그냥 맞아요, 미술이다. 맞아요. 약간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잖아요, 그죠? 결론은 표현 방법이나 그런 거는 조금 다양할 수는 있는데 미술이라는 그런 큰 포괄적인 어떤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혹시 호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죠. 옛날부터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과연 옛날 선배님들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타투 미술이랑 일반 미술이 다르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혹시 막그 약간 가오 아닌가? 왜냐면은 예전에는 옛날 타투이스트 형님들은 미술을 하다가 전향하신 분들보다 타투가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가오가 나름대로 있는 거야. 미술한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야 타투 미술이랑 일반 미술이랑 달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아씨 다르긴 뭐가 달라 그랬는데 또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지. 네. 그때 생각이 어땠어?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짬이 차서 다르다고 인정을 그때는 그냥 아무래도 그냥 조금 했어? 네, 선배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제 주장을 내세워봤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뭐 어떤 면에서 같다고 느꼈어? 뭐 어차피 사람이 눈으로 파악했을 때 사람이 표현했을 때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미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종이에 표현한 거 뭐 아니면은 뭐 조각을 하든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을 도구하고 사람 몸에다가 그냥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바뀌었을 차이 뿐이니까. 뿐이지 표현하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샤프로 그림을 못 그리진 않거든. 채화나 유화도 내가 이제 미술을 하면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또 그걸 특성을 금방 파악하면 또 나름대로 표현하고 진입이 사실 쉬운 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미술을 하면 사실 진입 조건이 월등히 유리한 거는 맞아. 저는 일단 미술의 개념부터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타투도 당연히 미술의 영역이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요. 뭐 차이점이라면 그냥 도구가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타투도 인체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술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애하고 또 돌이킬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뭐 평생 또 남는다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꼭 다르다기보다는 옛날 선배님들이 그만큼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도 좀 포함돼서 설명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타투 미술이랑 일반 미술이랑 다르다 뭐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뭐 미술이 분야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는 타투도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지만 뭐 미술의 한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봤을 때 예쁘다 멋있다 생각했던 타투랑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그 기준이 다르잖아. 또 지금은 또 많이 형식에 얽매이지도 않고 다양하게 막 시도나 접근이 가능한 상태니까 그 기준도 좀 트렌드도 그 쉽게 요새는 뭐 막 낙서 타투도 인기가 많잖아. 근데 우리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그런 타투는. 근데 뭘 받고 싶다고 왔는데 막 오히려 손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잖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 똑같다. 결국은 네, 같다. 미술이다. 그냥 타투가 예술이냐 기술이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타투가 어떤 분야든지 예술이 되려면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결과적으로 미술은 같다. 독학이요? 용감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은 가능하고 세상에 불가능은 말에 없지 가시가 않겠습니까? 있네. 네, 세상에 불가능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를 볼 때 타투를 좋아서 이제 15년 전부터 타투를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이 용감했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요즘은 좋은 아카데미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고생합니다. 독학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힘들죠. 멀리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자서 판단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뭔가를 하나 얻기를 위해서는 안 좋은 습관들이나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거나 그렇진 않을까. 나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진짜 희박한 확률로 뭐 천재성 있는 애들이 나오기는 해. 예를 들어 기타, 영어 이런 것들도 막 독학으로 하잖아. 좀 천재성 있는 애들이 나오긴 한데 실패 확률도 되게 높고 헛시간 낭비할 확률도 높고 좋은 스승 찾아가서 좋은 교육을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나도 독학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있잖아요. 독학하면은 처음에 좀 잘못 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맞아. 와 바꾸기가 똑같은 생각. 쉽지가 않은 거? 그런 것들? 3년 정도 하다가 우리 샵에 재수강을 하러 왔어.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을 가리키면은 얘는 아예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스킬들이나 습관 빠른데 흡수가 빠른데 얘는 고집이 있어. 그게 뭐 강박관념? 고정관념이 맞아요. 바뀌어가지고 그 습관을 못 버리더라고. 더 안 돌아가더라고.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할 때 그 습관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바꾸는데 진짜 힘들어요. 자기가 독학으로 잘할 것 같다 하면 도전해봐도 되는데 힘들 것도 자기가 감수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자면 많이 멀리 돌아가고 좀 많이 힘들다. 독학을 하면 어려운 길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지 마라. 네, 운전면허 학원 가서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힘든 길 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독학 과연 이제 지금 타투를 오랫동안 한 입장에서 뭐 응원해드릴 수는 있지만 막 추천해드리지는 않을 거야 사실은.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해? 독학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혼자서 인터넷을 보거나 어디 정보를 보고 요즘은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보고 느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그리고 막혔을 때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발전하는 속도가 달라요. 독학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돌아서 아무래도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죠. 일단 수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호리조라는 선생님을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의 노하우를 내가 돈을 주고 당기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문신을 20년 했어. 근데 이 사람한테 배워서 내가 똑같이 문신을 20년 해야 이 사람 실력처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헤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누가 친한 동생이 와서 형 제가 타투이스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독학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타투 스터디로 가라. 농담이고. 예전에는 제 또래나 형님 세대들은 배울 수 있는 채널이나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또 독학으로 많이 하셨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채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독학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강생들이 그 수강비가 부담이 돼서 뭐 독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독학으로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용보다 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잘하고 싶잖아. 그렇죠. 빨리 잘하고 싶고 세상에 어떤 직업군도 만약에 내가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안 배우고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수술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잘 할 수 있지 않잖아. 이게 전문직이고 이게 타투이스트라는 것도 엄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실리콘 패드에다가 연습하면서 내가 타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공부해 나가는 거는 괜찮아. 근데 사람 몸에다가 결국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 문의가 들어왔을 때 자기는 전문적으로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취미로 배우고 싶은데 혹시 뭐 커리큘럼을 좀 줄이거나 좀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사실은 여기서 위험한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취미로 뭐 그냥 친구들한테 해주던 뭐 손님을 받아서 하던 결국은 사람 몸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취미라고 해서 취미니까 요만큼까지만 가르쳐주면 되겠다 그러고 대충 요만큼만 가르쳐주고 이 친구는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할 거니까 좀 더 가르쳐주고 그럴 수는 없어. 타투의 끝은 취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은 절대 취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연예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 식당 차려놓고 연기 취미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저도 수강을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반대로 수강을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배우기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배우는 거는 좋은데 진취적으로 자기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이게 오늘의 결론. 타투는 직업이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은 반드시 끝이 있어. 최대한의 적은 시행착오로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직업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200명을 조지고 내가 타투 실력을 올라가냐 20명을 조지고 내가 그 실력을 얻느냐 내가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되거든. 그러면 절대 나를 피드백을 해주거나 지도해줄 뭐 최소한의 멘토라든가 반드시 그런 분들이 필요해. 저는 일단 요즘 사람인 것 같고요. 이게 누구를 만나려면 저 또한 어느 정도가 돼야 그 사람한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요즘은 어떤 대상자를 두고 이제 뭐 실습을 하거나 저희 때는 조금 한정된 공간에서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도저히 잠이 안 오고 해가지고 내가 뭔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이제 제 몸에다가 이제 조금씩 해보거나 옛날에는 누군가 만나려면은 꼭 이제 그분과의 어떤 작업으로 소통을 조금 하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저 하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고 이제 받으면서 좀 친분이 일어나면은 이제 거기서 좀 몇 마디 나눠보고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얻어가고 눈으로라도 좀 얻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또 무조건 다 많은 건 아니에요. 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타투를 받으면서 문신이 조금 많이 생긴 누구보다는 아니지만 네. 제가 제일 옛날 사람이 되는 건데 보여줄 때는 구석기실에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타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받아야 제가 좀 해줄 때도 얘기를 할 게 생기고 배우는 것도 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연습할 지금처럼 인공 고무판에 이런 게 그죠, 없어서 맞아요. 뭐 대시 껍데기 한다든지 네. 자기 몸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패도 많이 하고 난 지금도 연습하고 새로운 잉크 사고 장비 사면은 조금씩 테스트해보고, 해보기도 맞아요.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망작이 많잖아 연습이다 보니까 그거를 본 지금 젊은 아티스트들은 난 저렇게 되기 싫어 하고 안 하는 건지 좀 그리고 좋은 선생님 지도 아래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자기 몸에 그렇게 안 해도 그게 좀 줄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옛날에 좋아졌어. 타투를 시작했던 분들은 좀 아무래도 문신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또 받아보면서 배웠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또 다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많겠죠. 네. 그렇죠, 그것도 맞죠. 결론을 빨리 내려야 돼. 굳이 옛날 사람이 아니어도 문신이 많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많은 이유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옛날 분들은 타투가 좀 많어. 요즘에는 타투가 없는 타투이스트도 되게 많거든. 타투이스트 하고 싶은데 꼭 몸에 타투가 많아야 되나요? 뭐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나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사실은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는 그냥 해. 왜냐하면은 어차피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꼭 받게 되지 않을까. 주변에 자기 몸에다가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도 있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것도 아닌데 문신이 없을 때는 이제 손님을 이렇게 작업을 해줄 때 항상 10명 중에 9명은 왜 선생님은 문신이 없어요? 물어보지. 네, 물어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데 했어요. 처음에는. 네. 보여주는 것도 네, 중요하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타투를 좀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다른 유명하신 분들 작품을 또 몸에 새기고 싶고 그래서 찾아가서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보고 배울 게 있으니까 가서 받으면서 제가 또 공부를 했어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그 사람한테 돈을 내고 타투를 받잖아. 네네.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걸 하나둘씩 이렇게 풀면 배우는 게 또 많죠. 네네. 설명을 해줘. 선생님 그림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예약을 잡고 가서 받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너무 그냥 갑자기 막 커피 사두고 가서 똑똑하고 가서 물어본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좀 정보를 좀 얻고 싶고 이런 마음도 좀 컸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경쟁 심리가 좀 있었어. 그 타투가 너무 없으면 많은 타투이스트를 만나서 놀 때 너무 내가 가오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막 목에다가 하면 나도 빨리 목 준비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저는 타투가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이 경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투를 좋아하니까 내 몸에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타투가 좋아가지고 타투이스트에 입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좋아서 내 몸에 받다가 시작하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발전 아닌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타투가 없는데 타투 있는 사람보다 또 타투 잘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뭐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취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실력이 실력으로 보여져 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죠. 잘하면은 뭐 된 거지 뭐. 그렇죠. 뭐든지 잘하면은 됩니다. 네, 그냥 맞아요. 다 인정되는 거고, 굳이 타투를 많이 안 받으셔도 된다. 자, 여러분, 타투 국가수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